대만, 한국과 비슷한 크기의 섬나라. 1948년 우리와 국교를 맺었지만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단교한 나라. 중국과 일본이 섞인 것 같은 독특한 매력으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여행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만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만은 사회적으로도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낮은 임금과 극심한 취업난, 턱없이 높은 집값 등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은 더욱 비슷합니다. 한국의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듯이 대만에서는 같은 의미의 22K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의 촛불항쟁처럼 변화에 대한 열망은 대만에서도 해바라기 운동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에너지는 2015년 시대영향이라는 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걸고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시대영향은 창당 다음의 선거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당선자 중에는 대만 유명 메탈 밴드 써닉의 보컬리스트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16명이 대거 당선됩니다. 비슷한 사회적 환경의 대만에서 시대영향이 단기간에 지지를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 시대영향과 연락이 닿았고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총 31명의 청년당원들이 모여 한 달에 걸친 사전준비 과정을 마치고 2월 17일 드디어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대만 탐방 사전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당 그리고 진보정당이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시대영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제를 꺼내고 있고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4주에 걸쳐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막상 가면은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보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 깔끔한 당사 분위기, 밝고 유쾌한 젊은 당직자들, 자유롭고 활기차면서도 잘 정돈된 그들의 공간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시대영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총 16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된 젊은 청년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사뭇 부러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대만을 방문하기 2주 전 시대영향은 새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내세운 중요 가치 3가지는 주권, 인권 그리고 혼인 평권입니다. 기득권 정당이 다루지 않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존 정당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소통에 주력했기에 청년 세대의 당원 가입도 많았지만 현실 선거에서는 모든 계층의 지지를 획득해야 했기에 오프라인의 활동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만의 고유한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특히 독특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노래를 틀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모두 나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를 이용해 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생활과 밀접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는 문화와 이에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就是很厉害的政党，但其实面对假新闻跟假消息，我们也是深受其害。 네. 시대영향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답게 새로운 가치 외에도 노동, 주거, 민주주의 등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包含我们刚刚讲到的工会的这个不够，以及就是说我们的工时还是很长，而且我们的薪资偏低。第二个是关于居住权的部分，或者说我们常常这样做居住正义。那我们最关注的当然就是
房地产占太大的比例，然后房价太高，所以我们会希望未来房价能够慢慢的回到就是更低一点这样。那我们具体的方法有2个，一个就是增加透明性，就是让那个价格不要再被操纵。那第2个呢，就是希望有更公平的税制，让有钱人有很多房子的人付更多的税。那样的税呢，就拿来补助或补贴年轻没有房子的人，让他们有办法租房子。第3个就是关于民主的方面，因为过去我们有许多的法律是不方便公民参与的，就关于民主参，就公民参与政治的权利，对，可以叫参政权，civil rights。那我举一个例子，就是我们有过去的法律，对于大家上街集会抗议这件事情是很不友善的。 일단 시대영양 당사 내부의 인테리어나 CI와 같은 그런 디자인 구성이 굉장히 젊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인테리어나 굿즈 CI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간담회 준비 상태, 그리고 당직자들이 일하는 공간과 대외적인 공간을 적절히 분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놓은 이 내부 구성,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매우 세련되었다. 대만이 기본적으로 양당제였어서 그 양당제 속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두 정당이 되게 좀 양극화를 지금까지 많이 심화시키고 그 양극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시대영양이라는 진보 정당으로 그 본인들의 그런 마음들이 표출되어서 지금 시대영양이 23%라는 지지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방 사전 준비를 하며 동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2025년 탈핵선언, 대체복무제, 활발한 주거운동 등 대만이 앞서 나가는 사회운동 분야들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도했던 대만 반려권익 추진연맹, 이른바 반려맹과 주거운동단체 아워스, 이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2009년 창설한 반려맹은 대만 사회에서 처음으로 혼인평권을 주장한 곳입니다. 2014년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사법소송을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위한 입법활동, 혼인평권을 막는 민법조항의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답니다. 基本上，立法的倡议跟政治游说，它有帮助于打破社会的沉默，提高议题的能见度。因为我简单的说好了，去年反同组织推了3个公投，2个是跟不让同志结婚有关，但是公投的结果不能高于宪法法院的判决，就是它不能抵触宪法。 所以其实，因为我们赢了大法官的解释嘛，所以其实他们还是要可以让同志结婚。 결국 2017년 5월 혼인평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성결혼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려야 하며 2년 뒤까지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수정되지 않으면 동성 커플들이 바로 결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특별하다고 느낀 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그런 거였는데요. 대만 거리를 걷고 있으면은 이제 가게에 문에 가끔씩 키어 프렌들리 그런 마크를 붙여놓고 있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것들이어가지고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인식이 진짜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혼인평권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포괄하는 장기적, 단기적 과제를 모두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생활동반자법 시행이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를 찬성과 반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과 비슷하죠. 하지만 인권에 투표할 수 없다라는 구호가
저한테 신선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성소수자, 동성애자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좋은 구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거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주거운동단체 아워스입니다. 한국만큼이나 집값이 비싼 대만.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 한 평에 300만 대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1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워스는 1987년 계엄령 해제 후 만들어진 첫 거주 관련 단체입니다. 1989년 민달팽이 운동부터 2010년 사회주택 추진연맹 단체 결성, 그리고 2014년 대만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디바오에서 열린 새둥지 운동까지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의 민달팽이 유니온과도 교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那所以其实在那个2009的时候，其实那个时候是一个时事，就是那时候政府做了调查嘛，结果说，房价很高，结果是大家最民怨就大家最厌恶的事情，在2009年的时候，所以我们决定在那个时候开始推这个情形。通常他们也不会就是真正的反对了，他们就会说，比如说奖励改了之后，就是大家都会受惠，他们的说法嘛会这样。比如说我们说是不是多房子的人多加一点税，我们会讲这个事情。然后他就会说，如果多加一点，全部的人都会加。他不会说自己很可怜，他就会说，如果我们做了这个，他就会骗大家啦。说我们做了这件事情，大家都会受害。 아워스의 사무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워스는 주거 문제를 다루는 단체이죠. 그런데 아워스의 사무실이 그 자체로 대만의 주거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주거단지 안에 허름한 건물, 그 어떤 홍보를 봐도 대만의 주거 문제를 잘 나타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워스에 갔을 때 그 한 평짜리 돗자리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좁은 공간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대만은 저도 심각하구나 그런 게 좀 놀랬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심각한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워스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라도 가진 달팽이를 부러워해야 하는 현실.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대만을 떠나기 전날 밤, 시대영양의 청년 당직자들과의 교류의 밤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When I first graduated, I thought I'm not going to do politics in my life. 공부할 때에는 정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Cheers. 일단 그 이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대영양 당직자로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삶을 살고 미래를 고민하는 충분하다. No X. Thank you for having me. And according to based on all the communications we have with Justice Party, I feel like this is a very energetic party with a lot of passion in. I'm so glad that we have this time to share some opinion. The most important is that it's not so official, so we can talk much about our personal opinion. And I think it's a good opportunity to know each deeper. Yeah. 2 years we had the chance to meet the parties from abroad, but nothing has been like the Justice parties. The best of the two parties, the Justice parties of Korea and also the New Power Party in Taiwan, that we're gonna accomplish something that is truthful to our belief, and we're gonna succeed and fulfill it in the near future. So cheers to that.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추진한 이번 탐방 사업은 정의당에서, 그것도 청년들이 직접 해외 진보정당을 찾아 떠나는 첫 탐방 사업이었습니다. 첫 시도에 기대도 걱정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배경과 현실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20대, 30대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답게 훨씬 더 수평적인 문화들,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습들 충분히 우리가 또 본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또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대 역량은 환경 이슈,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고, 그 의견을 SNS, 영상 등과 같은 가벼운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과 나누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의당도 좀 더 다양하고 최근 이슈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을 영상, SNS, 게임 등과 같이 좀 더 가볍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시대 역량과 같이 전국 지지율 20%를 넘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정의당 서울시당의 탐방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정의당을 찾아 한국으로 오는 해외의 청년들이 생겨나도록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싹 틔울 것입니다.